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크리스틴 씨는 연극 좋아하세요? 네, 연극 엄청 좋아하죠. 그럼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연극으로는 뭐가 있으세요? 아마 제가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봤던 연극이었던 것 같은데요. 비밀일기라고요. 그때 얼마나 재미있게 봤던지 나중에 오디션도 보러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뭐 오디션을 보러 갔다고 하시는데 그럼 붙으셨어요? 그럼요. 믿기지 않는데 좀 뜻밖인데요. 아무튼 연극의 매력으로는 뭐를 꼽고 싶으세요? 예, 제 경우에는요, 그 현장성과 생동감이 그렇게나 좋았던 것 같아요. 잠시도 눈을 못 떼고 몰입하게 만들죠. 네, 더구나 그 연극에 멋진 노래까지 더해진다면 그 감동은 훨씬 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뮤지컬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훨씬 생생하게 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9월 17일부터 공연될 뮤지컬 그 청년 예수를 한창 준비 중이신 우리 극단 이즈키엘의 우리 연출가님과 단원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 분이 오셨는데요. 각자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이즈키엘의 연출가 전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예수에서 조명을 맡은 심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예수에서 장만석 역을 맡은 제임스 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세 분 다 또 이렇게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네, 또 연구를 하시고 인물도 또 훤하셔서 우리 아주 방송국이 훤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 극단 이즈키엘이 어떤 극단인지 그 반짝반짝한 프로필을 듣고 우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극단 이즈키엘. 2013년 3월 창단된 전문 기독교 공연예술단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 연극 전문가들과 전문 배우들이 관객을 성도에서 일반인으로 확대시키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공연을 시작. LA 성극 사상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운 실험 성극 만남을 시작으로 성탄 판타지 옴니버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리고 매회 매진을 기록했던 뮤지컬 마루마을, 옴니버스 성극 문, 퓨전 사극 살로메, 성극 최초로 시도된 한인 관객을 위한 영어 미스테리 2인극 귀향으로 성극의 고정관념을 깨고 공연의 수준을 높여 재미있고 역동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9월 17일에는 뮤지컬 청년 예수를 준비 중인데 예수님이 공생하시던 이스라엘의 무대를 일제시대로 옮겨 우리에게 보다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 작업 중에 있음. 문화가 척박한 LA 이민사회의 크리스천 문화의 전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선교사. 오늘의 주인공 극단 이즈키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극단 이름이 이즈키엘인데요. 어떤 의미로 지으셨나요? 네, 이즈키엘이 사실 한국 발음으로 에스겔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퍼포먼스를 하게 시키셨어요. 네, 그걸 모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터판 위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속박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라. 그래서 거기 거의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그렇게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런 진짜 그 결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이름을 따서 이즈키엘, 그러니까 영어 발음으로 이즈키엘이죠. 예. 저는 이즈키엘이 좀 되게 이 발음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예. 그래 또 괜히 생소해 보이기도 했는데 듣고 나니까 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예. 예. 그럼 극단은 처음에 어떻게 창단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극단 창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때 스크립트 하나를 제가 이제 그냥 무심코 썼어요. 그런데 거기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님께 제가 여기 교인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연극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스킷 같은 거. 예. 네.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뭐 더 들어보시지도 않고.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막 이제 열심히 교회에다 이제 포스터를 붙였어요. 이렇게 오디션을 한다. 우리가 이런 연극을 하니까 와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분도 안 오시고 문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없었어요. 너무나 절망이어서 혹시나 하고 제가 이제 온라인에 광고를 내봤어요. 근데 광고를 낸 지 한 40분도 안 돼서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연극 영화를 전공한 친구가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고서 또 다른 분이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해서 팀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남이라는 연극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첫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 퍼포먼스를 하는데 관객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만남이라는 공연을 4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LA 선극으로는 아마 최애의 장기 공연이라는 레이블이 붙은 그런 선극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진짜 처음에 이렇게 극본을 쓰시고 또 모인 배우들도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갑자기 모였을 텐데 또 그렇게 또 길게 가지던가요? 그때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 미션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미션 단체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게 그 교도소 내에 교도소 사역.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도소 내에 그 신학교를 지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장기수들은 계속 이제 트레이닝 하셔서 목사님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단기수들은 이렇게 복음해서 세례를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제가 정말 그분의 그런 뭐랄까 하시는 그런 그 분위기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이제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되게 더운 날. 근데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출관이 그러니까 뭔가 큰일을 하려면 그거에 미쳐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제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대라 그러나? 저에 대한 지표가 됐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미치신 거군요.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분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게 그렇게 됐어요. 보통 이렇게 미쳤다가도 금방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연극의 매력인 것 같아요.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계속 그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게스트와 갑자기 확 친해지기 위하여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요. 방송 나오셔서 퀴즈까지 풀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게스트가 한 분이어서 그냥 O, X 이렇게 말로 하셨는데 오늘은 세 분이니까 저희가 또 말로 하면 또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내가 맞다 그러면은 주먹을 내주시고요. 틀리다 그러면 가위를 내주십니다. X는 가위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빨리 생각을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본인의 그 의견을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뭐 이런 사역을 시작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저희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연극 연습 중에 먹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 하나 둘 셋. 네. 이거 청취자분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무슨 TV도 아니고.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잊지 못할 관객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습하면서 세 분이 서로에게 한 번이라도 서운할 때가 있었다. 하나, 둘, 셋. 네, 아무튼 빨리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실 누가 무슨 답을 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서로 못 보셨어요, 지금?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저희가 첫 질문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사역을 시작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전수경 연출가님은 X,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O를 해주셨어요. 우리 제임스 강 전사님부터 네.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으셨어요? 집에서 쉬다 말고 애연 보고 어디 가냐고 막 구박하고 먹거리가 막 간당간당한데 연극이나 하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스쳐 지나가면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결혼한 다음에 연극을 한다는 건 이 미주 지역에서는 좀 많이 더군다나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누구나 다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그 가정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쵸. 한국에는 그래도 기회라도 많고 네. 뭔가 이렇게 좀 비빌 언덕이라도 있지만 네. 미국에는 이 척박하잖아요. 문화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네. 척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문화사역을 20대 초반에 시작을 했다가 네. 쭉 가서 제가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을 하면서는 제가 문화사역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즈키엘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인생의 어떤 그 제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즈키엘 극단입니다. 네, 그럼 그렇군요.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네. 우리 그 세미 자매님은 저는 지금 요즘에 올해 들어서 제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즈키엘에 있는 공연을 하는 거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막 그 연습하면서도 막 이렇게 몇 번 연습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점점 수렁에 네, 빠져들게 점점 막 온몸에 멍이 들어가고 막 입안은 헐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내가 이거를 잠깐 그런 그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전에 잠깐. 맞습니다. 우리 연출가님은 X라고 하셨는데 역시 확실히 미치셨거든요. 사실 제정신이 있으면 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예,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즈케일 시작을 하면서요. 뭐를 누려보고 싶다, 뭘 갖고 싶다, 뭐를 보여주고 싶다, 그거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단체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적은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질문을 좀 잘못 이해하셨어요. 예. 부귀영화에 너무 이게 너무 세서 그죠? 아무튼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가 정답 이해합니다. 몸인 것 같은. 맞아요. 그럼 나머지 두 분은 뭐가 됐나요? 우리 역할을. 근데 두 분, 싶어서, 우리 조인칠님하고 두 분이 부부신데 네. 예, 확실히 그렇죠. 두 분이 미치셨어요. 네, 그렇죠. 예. 네. 멋있으세요. 이게 또 문화사역이 또 엄만큼 미쳐야 네. 돌아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잠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있으셨다고. 예, 어떨 때 그만두고 제일 싶었-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이 많았지만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그거 얘기를 해도 되나? 첫 번째 저희가 그 많은 충격을 받고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니까 제가 연극을 시작한 게 좀 오래됐었어요. 한 24년 전에 연극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10대 때부터? 예, 네. 예. 근데,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영국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네, 이게 네. 돈이라는 거에서 뭐 200불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서로 핥히고 뜯고. 네. 그때는 연극이 굉장히 붐이 있었거든요, LA에서. 예. 근데 그거를 보면서, 여기선 이게 같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극 활동을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즈키엘은 그러니까 돈 같은 거를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지도 말게 하자. 그렇죠. 그냥 피어한 마음으로 연극이 좋아서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전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만 참여를 하게 하자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 모든 손수익금은 그냥 기부를 하겠다. 네. 뭐 돈이 제작비가 얼마 들던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좋은 사역단체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자는 디렉션을 줬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연습을 한참 이제 하고 이제 공연 올리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이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들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선동을 해서 이제 이게 공연을 놔두고 이렇게 그 배우가 이렇게 그만두겠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저한테는 그렇죠. 이렇게 상처였어요. 엄청 큰 위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이 있었을 때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제 남편이 지금 현재 조연출님인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 자식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하셔서 여기에 시작했어요. 대타로. 배우가 없는 공석을 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극이라고는 진짜 전혀 무대 아니시고 네. 연기라는 거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네. 정말요? 그런 분인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하자고 근데 그런 놀라운 거예요. 건 너무 잘했어요. 글쎄, 너무 잘하시죠. 네. 저도 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저희가 거의 잠을 안 자고 한 일주일간 그 배우 떠난 배우 역을 이제 했어요. 네. 만남 때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좀 무시무시하게 이제 배우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분이 들으면 되게 속상해요. 제가 안 들으라고 네, 할게요. 네. 그것만 안 듣는 걸로 좀. 그래서 이제 그 배우들이 이제 다 이제 나갈 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일어나서 이제 다 일어나자고 그러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배우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한 명만 딱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만 대타로 하고. 그분 대타를 저희가 조조님이 조조님이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을 올리게 됐고 그리고 그 공연을 진행하면서도 또 문제가 또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뭐 지금 다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거의 저희가 한 16회 때쯤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요. 그때 정유한 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그 연출가님이 그만둔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그만둔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러셔서 제가 꽉 먹었죠. 그래서 지금 그때 저희가 그만뒀으면 지금 이즈키엘은 없죠. 그렇네요. 예. 또 명배우도 우연히 건지시고. 네, 그렇죠. 거기에 있을 줄이야. 예. 정말 그 일반 연극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배고프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크리스찬 연극이라면 사실 더 그런 게 사실 현실인 건 같아요. 그래서 더욱 사명감이 필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나는 연극 연습 중에 먹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 두 분이 마찬가지로 우라고 두 분이 하셨어요. 우라고 하시고 우리 연출가님만 X였고 해명이 몇 표. 그 음식을 해오신 분이 조연출님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분은 항상 드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주로 어떤 걸 해오세요? 뭐 롤도 캘리포니아 있고요. 롤도 있고요. 네. 뭐 군만두, 튀김, 뭐 튀김, 뭐 새우 튀김. 가장 최근에 먹어본 센세이션했던 거는 저 삼겹살 튀김 드셔보셨어요? 구이가 아, 튀김이요? 맛있어요. 삼겹살을 튀겨갖고 오셨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This is no play. 너무 맛있어요.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셰프를 지금 현직 하시니까. 셰프시기 맞아요. 때문에 그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데 너무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연출자님은 남편이 하시니까 식비가 많이 들어서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준비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배우들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저는 굶는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기분 나쁘죠. 나도 못 먹는데. 나 못 먹는데 한번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네. 아니 농담이에요. 맞아. 근데 이래도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 네. 훨씬 더 좀 끈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서 네. 많이 친해져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연출자님께서는 연극 연습 중에 어느 시간이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즐겁다는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배우가 제가 원하는 그 디렉션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게 그 자리에서 시너지가 나왔을 때 그때는 막 희열이 막 있어요. 예. 단 하나 근데 확실히 미치셨습니다. 맞아요. 남들 밥 먹을 때 안 먹고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세 분 다 잊지 못할 관객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 어떤 관객이 있었는지 우리 제임스 강 전사님부터 좀 나눠주시죠. 뭐 좀 약간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 좀 짜고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저랑 같이 연극을 했던 친한 친구가 있어요. 박모 남신 집사라고. 네. 이름 다 나왔네요.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그 살로메 공연을 할 때 오셨는데 네. 마지막 휘날레가 굉장히 우리 연출가님의 그 연출력이 돋보였던 장면이 그래서 모든 출연자가 하얀 옷을 입고 나오면서 이게 꽃가루가 막 날린 장면인데 그걸 보고 나더니 갑자기 연극이 끝나는데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더니 와서 잘했다고 막 축하해주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20 몇 년 동안 연극을 같이 했는데 연극을 보고서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울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도 있었고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연습을 같이 하면서 진정성 있게 연극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좀 감흥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 후에 그 문화사역을 한동안 못하던 친구인데 너무너무 무대에 서고 싶어서 울지 않았을까. 내가 저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우리 자매님은. 네. 저는 원래 다른 데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관객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저는 이지키의 공연의 그 관객이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 처음 참여하는 건데 제가 그 그러니까 관람을 했던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이 아닐까. 그런데요. 보다 보니까 뭔가 연극을 보다가 그럼 지원을 하시게 된 저 거예요? 다시 해도 되나요? 그럼 이런 것도 저 정도는 나갈 수 있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그 공연을 하시는 거를 봐왔는데 되게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성극이라는 공연이 이렇게 완성도가 높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잘 보셨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성극이었는데 인건데 되게 너무 잘 만들어진 공연이어가지고 거기서도 조금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참여를 해보고 기억에 남는 싶었는데 관객이었네요. 그럼요. 우리 연출가님은 예, 정말 기억에 남는 관객들이 많아요. 근데 한 명만 딱 한다면은 역시 제가 만남 때 그때 그러니까 나오는 주연 중에 한 명이 수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배우가 수화를 하는데 그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쏙 연습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 이제 연습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막 앉아 있다가 또 올려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영어를 해도 못 알아듣나? 그리고 한국말을 해도 꼬마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청각장애였던 거예요. 청각장애였는데 수화하는 걸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그날 저희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청각장애 교회 분들을 다 이게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극이 자막이 항상 이렇게 뜨는 연극이라서 그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그 수화를 쓰니까 그 수화를 통역하시는 분이 옆에서 하고 하는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연극을 보러 온 것도 아니었고 바로 옆방에서 무슨 뭐 기도회 같은 걸 하는데 엄마를 따라온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게 저희 연습하는 걸 보고 엄마한테 졸라서 저희 그 연극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마침 수화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절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화로 통역이 되는 연극을 그 아이가 보고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저희 연극을 보면서. 그래서 그게 참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네요. 어떤 상황인지. 너무 저희 배우들도 보고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네요. 예, 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저는 이 세 분이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솔직하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이제 서로 연습하면서 서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예. 세 분 다 X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할 기회를 드린다면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문화사역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서로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이제 서로 간에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좀 오해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가 많은데 세 분은 없으셨나요? 제 경우에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바라는 그 수치에 그 훨씬 더 이상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셔서 저는 그냥 그냥 넋쭉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쌈을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 연출가님 이렇게 맞고 나니까. 저는 제가 이제 연극을 시작을 한 거는 좀 오래됐지만 실제적으로 좀 제대로 연극을 배운 건 한국에서 오신 어떤 연출가분한테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 오셔서 예술을 믿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극을 하실 때는 넌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연극판에 있던 그 생태를 그대로 갖고 오셔서 굉장히 저를 하드하게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어떤 배우가 가져야 될 바른 그런 어떤 정신들 좀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연출의 말은 무조건 법이다. 그러니까 연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개인적인 사석에서 만나면 좀 뭐 저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이 연기를 준비하고 연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없고 두 번째로 뭐 여기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심어주신 게 음향, 뭐 조연출, 무대 감독, 조명 이런 분들은 네가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할 때 너를 돋보이게 해주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어떤 다른 감정을 갖지 말아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심어주셨어요. 호랑이 연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저한테 좀 어떻게 좀 많이 박혀 있어서 스태프들하고는 제가 웬만하면 잘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실제로 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다른 극단도 제가 있어 봤는데 저 솔직히 좀 뭐 일반 그 세큘러 극단에서는 좀 욕도 좀 하고 뭐 재떨이도 날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극단이 어딨어? 제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조연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출님을 거의 그냥 씹어서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온화한 연출은 없죠. 어딜 봐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우리 그 짧은 질문이었지만 우리 솔직한 답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뮤지컬 그 청년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청년 예술을 공연하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 예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셨던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사셨던 예수님을요, 한국의 시대 배경으로 가지고 온 스토리예요. 한국에 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